결국 방금 전 속보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로써 10번째 거부권을 쓴 거죠. 극한 충돌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양비론하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한 충돌이라고 저렇게 띡 던질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아무튼 이로써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최혜병 특검법까지 총 10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5일 장애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7당 전부 다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박제를 해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서 한 소리가 뭡니까? 여야 협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소조항 때문이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거고 헌법상 상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따위 망언을 내뱉었는데요. 지금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게 누굽니까? 입법권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예 없는 셈 치는 게 누구냐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거부권을 사사건건 남발할 거면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입법권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묻는 기자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요. 아무튼 한덕수 총리의 저런 헛소리가 언론을 통해 도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의 책무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VIP, 소위 대통령 경로라는 건데요. 최혜병 사건에서 대통령은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존재다. 한마디로 유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대통령 경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빼놓고는 이종섭 전 장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경로설이 제기되자 항명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던 거고요. 결국 그 경로가 이 실마리를 제공한 단서였기에 이걸 우리가 그냥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다급하게 조사한 것도 경로설이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인 8월 28일이었고요. 이걸 그냥 넘어갔겠답시고 오히려 박정훈 단장을 공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항명죄를 벗어나려고 그냥 지어낸 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군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왜 적용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7월 31일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집단 항명수기라는 해괴한 논리로 입건된 게 8월 3일이죠. 결국 김계한 사령관 논리대로면 박정훈 대령이 이걸 이미 예측을 해서 7월 31일에 경로 얘기를 지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뭣들 하자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아킬레스건도 있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문제로 해병대 사령관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라 불리는 사령관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종섭 전 장관은 독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왜 이종섭은 독대를 부인하고 있고 김계한은 왜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건지 결국 이 모든 건 대통령 경로와 연결되는 건데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계속해서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리려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거부권 남발까지 하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수처에서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VIP 경로설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의 정파성 타령하고 있는데 결국 저런 식으로 정파성 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보수 지지자들도 분노한 사안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있냐고요. 게다가 여당에서도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상권 분립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짓밟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여튼 웃긴 인간들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최혜병 특검법을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질질 끌려는 속셈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뒤에 백드롭에 걸어놓은 거 보세요. 국민공감, 민생정당이요. 유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가 찬데 말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요. 여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국민공감이란 말을 씁니까?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이러니 이재명 대표는 저건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범인임을 자백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전쟁을 선포 시에는 총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전면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리석은 정권이다,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 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까지도 저들과 협치를 해라,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라는 김진표 의장스러운 얘기들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요. 애초에 안 될 걸 알고 그냥 자기의 이미지만 챙긴다든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고요. 조국당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지금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 입법권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무력화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연루까지 됐다는 점에서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고요. 이승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국 대표는 3특검, 3국조를 제안했는데요. 3특검은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 이렇게 세 가지고 3국조는 라인 사태, 그리고 부산 엑스포와 잼버리 등 국제행사 관리 실패, 그리고 언론 장악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의 국정조사, 그래서 3특검 3국조를 제안한 겁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박정원 대령의 해병 동기들까지도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비참한 길을 갔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해병대 사관 80일의 동기회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은국 씨 같은 해병대를 그냥 껍데기만 팔고 그냥 이용만 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해병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거고요. 청년들도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섰죠. 그래서 최혜병 특검, 이걸 거부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 했지만 들은 채도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을 버렸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거고요. 결국 청년의 죽음 앞에 국가는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하고 특히나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타령만 하면서 얼마나 무책임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서 국가 자체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냅두냐고요. 그래놓고는 한단 소리가 PK 초선 만찬에서 내가 당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부권 쓰면 내 뜻에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홍준표 시장의 서포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TK 통합을 도와라,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한테도 홍준표 시장을 열심히 도와라, 통합 추진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TK 통합 지금 추진한다고 하기 이전에 다수의 국민들이 뭔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이것부터 챙기라니까요. 이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가 한동훈 특검 받으라고 하니까 그 말에 윤석열이 좋아서 저러는 거냐, 김건희 실드 쳐주니까 바로 화답한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씨를 지금 계속 저격하지 않습니까? 아예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착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태세 전환하는 거,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3년은 너무 길다를 넘어서 오죽하면 3개월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더 이상 대화와 타협, 협치에 대한 요구 자체가 사치라고 보일 정도로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냥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조차 들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저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본격적인 사실상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